알레프. 아내와 나는 먼 옛날 강대한 로마에 맞서 싸웠던 카르타고의 폐허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튀니스의 시장길을 따라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대장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두 도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불과 몇백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해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대군을 이끌고 사막과 지블루터 해협을 건너고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로지르고 군사와 코끼리와 함께 알프스를 넘어 로마 제국을 북쪽에서부터 공격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서사시 하나를 이룩했다. 그는 도중에 마주친 모든 적을 물리쳤지만 로마를 바로 코앞에 두고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진격했어야 할 순간에 갑자기 공격을 멈췄다. 그리고 그 우유부단함의 결과로 카르타고는 로마 군단에 의해 지도에서 영영 지워지고 말았다. 한니발은 멈춰섰어. 그리고 패배했지.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계속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 이제 이 여행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야. 아내는 내가 나 자신에게 뭔가를 납득시키고 있는 중임을 알아채고 못 들은 척 한다. 우리는 행사 후에 열린 파티에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독자 3위를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간다. 나는 그에게 유적지나 관광 명소는 다 빼고 도시의 진정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데려가 달라고 청한다. 그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1754년 한 남자가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무척 아름다운 건물이다. 형제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기억을 영원히 가리고자 이 건물에 학교를 세웠다. 나는 형제를 죽인 아들 또한 건물과 함께 기억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밀이 말한다. 우리 문화에서 범죄자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허용한 모든 이들과 죄과를 나눠집니다. 누군가 암살을 당했다면 그를 죽이는 데 사용된 무기를 판매한 자 역시 신 앞에서 책임이 있어요. 두 형제의 아버지가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한 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은 그 비극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었지요.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다. 건물도, 거리도, 도시도, 아프리카도 모두. 나는 저 먼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축축한 땅 밑으로 통하는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지금 나는 그 건물에서 살인이 일어나기 200년 전 내가 살았던 많은 삶 가운데 하나 안에 있다. 제이가 내 앞에 서 있다. 그의 눈빛은 엄격하고 그는 나를 막 책망하려는 참이다. 역시 빠른 속도로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건물, 3일, 아내, 그리고 튀니스 거리의 소음이 다시 돌아와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중국 대나무의 뿌리가 여전히 식물 전체를 오염시키려는 거지? 모든 것을 다 겪었고 대가는 이미 치렀는데. 내가 여러 차례 정의롭지 못했던 반면 자네는 딱 한 번 비겁했지. 하지만 그것의 정체를 알아냄으로써 나는 자유로워졌다네. 제이는 생마르탱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게 전생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나 지침서, 훈련 등을 철저히 배격하던 그였건만. 징벌에 지나지 않는 복수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이 학교를 세움으로써 2세기가 넘도록 배움과 지혜가 전수되게끔 한 것입니다. 3일이 이야기를 매듭 짚는다. 나는 시간을 넘나드는 엄청난 도약을 하는 와중에도 3일이 방금 마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는다. 바로 이것이로군. 바로 이것이라뇨? 아내가 묻는다. 나는 지금 걷고 있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군. 모든 게 말이 되고 있어. 나는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 3일은 이해가 안 간다는 기색이다. 이슬람에서는 환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내가 묻자 3일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제가 그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가 대답한다. 나는 그에게 알아봐줄 수 있냐고 부탁한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아내 크리스티나와 나는 근처 카페로 가서 아주 진한 커피 2잔을 주문한다. 우리 둘 다 지쳤지만 저녁 식사로 해산물 요리를 먹기로 한 터라 주전부리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방금 되잡이를 겪었소.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순간을 언젠간 겪은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말하는 거죠. 마법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죠. 크리스티나가 농담으로 받아친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되잡이는 우리가 금세 잊어버리고 말 놀라운 일, 그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되잡이는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고 지금 다시 반복 중인 어떤 상황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이다. 3일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안 보인다. 아까 그 청년이 건물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1000분의 1초 정도 과거로 끌려 들어갔어. 그가 죄의 책임이 죄인에게만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말했을 때 그랬던 게 확실해요. 1982년에 내가 제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했소. 그 후로 그가 그 얘기를 다시 꺼낸 적이 없어서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지. 그런데 조금 전에 그분을 보았소. 그리고 비로소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하게 됐어. 당신이 전에 말한 그 전생을 말하는 거라면 그래. 그 전생을 말하는 거요. 스페인 이단 신문 때. 이미 지난 일이에요. 옛날에 자신이 한 일을 돌이키면서 스스로를 고문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스스로를 고문하는 게 아니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것도 배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을 시작한 이래로 거대한 퍼즐 앞에 선 기분이야. 그리고 이제 그 퍼즐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사랑, 증오, 희생, 용서, 기쁨. 불행의 퍼즐 조각들로 말이오. 바로 그래서 내가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거야. 지금은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내가 배운 것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대신 정말로 내 영혼과 내 왕국을 찾고 있는 것 같거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이해하게 되는 날에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겠지. 3일이 아랍어로 쓰인 책 한 권을 들고 돌아온다. 그는 우리 테이블에 앉더니 아랍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메모를 참조하며 경건하게 책장을 넘긴다. 3명의 학자와 통화했어요. 마침내 그가 말한다. 그중 2명은 정의로운 자들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고 단언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코란의 몇몇 시편을 참조하라고 권했어요. 그가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그가 보라고 한 첫 구절입니다. 2장 28절이죠. 알라께서 너를 죽게 하고 그 후에 다시 살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다시 그분께 돌아가리라. 제 번역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3일은 열렬한 기세로 경전의 책장을 넘긴다. 그리고 둘째 구절인 2장 154절을 찾아 번역해 들려준다. 알라의 이름으로 희생된 자들을 가리켜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아니다. 너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살아있다. 바로 그거요. 다른 시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화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편치 않습니다. 저는 튀니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만 네, 그만하면 충분히 말해줬어요. 사람들은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여기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지요. 당신도 알겠지만 이 주제는 기독교 성서에도 나온답니다. 예수가 세례자 요한을 두고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기억나는군요.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샤이다. 관련해서 다른 시편들도 있습니다만 내가 대답한다. 3일은 이 도시의 발생을 둘러싼 몇 가지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자리에 일어나 계속 도시를 둘러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오래된 성벽의 문 위에 등불이 걸려 있다.
3일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유명한 아랍 격언들 중 하나의 유래입니다. 불빛은 이방인만을 비춘다라는 격언이죠. 그는 이 격언이 지금 이 상황에 더없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3일은 작가가 되는 게 꿈이고 조국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작가인 나는 이미 거기서 유명하니 말이다. 나는 그에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격언이 있다고 말해준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멀리서 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나는 계속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 안에 숨겨진 빛이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을 밝혀줄 테니까. 아내는 우리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나를 향해 말한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등불에 뭔가가 있어요. 지금의 당신이랑 당신 상황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아내면 당신한테 말해줄게요. 우리는 잠깐 눈을 붙인 후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시내를 거닌다. 그제야 아내는 그날 오후 자신이 느낀 것에 대해 말해준다. 당신은 지금 여행 중이긴 하지만 동시에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계속 그럴 거예요.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친근하다는 거짓된 느낌이 들 테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 혼자서 여행을 계속하도록 해요. 외로움 때문에 막막하고 버겁겠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되면 그 감정도 결국 사라질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나무가 10만 그루나 있는 숲에도 똑같은 모양의 잎사귀는 한 쌍도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가더라도 두 사람의 여행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계속 여행을 함께하고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끼워 맞추려 한다면 우리 둘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당신의 앞길에 축복을 빌며 인사할게요.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릴 때 독일에서 만나자고요.